토트넘은 오늘 밤 1시 30분에 맨유 원정 경기로 리그 21라운드를 치를 예정입니다. 맨유 선수들과 팬들이 토트넘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 정도는 파괴해버리겠다면서 분위기가 지금 엄청 달아오른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원톱 히샬리송의 좌우 윙어로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원에는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와 올리버 스킵이 자리를 잡고 수비진에는 로메로와 판더벤, 포로와 우도기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업 허가까지 완료한 드라구신도 역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유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토트넘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특히 베르너와 드라구신의 경기력에 모든 축구 매체와 전문가, 팬들까지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맨유 팬들은 토트넘을 저격하며 3대0 예상부터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맨유의 20세 어린 공격수 가르나초는 토트넘에 골을 넣고 개처럼 짖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가르나초는 지난해 11월 27일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선 전반 3분 페널티 지역에서 껑충 뛰어올라 과거 웨인 루니, 호날두가 했던 환상적인 오른발 바이시클 킥을 꽂아넣어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고만장한 가르나초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이면서 메시보다 호날두가 우상이다라고 도발할 정도입니다. 맨유 전문 SNS인 유나이티드 디스트릭트가 공개한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유명 유튜버와 대화하면서 토트넘을 자극했습니다. 가르나초는 토트넘전에서 골을 넣고 먼저 두 팔을 X자로 그리는 호날두 특유의 시우 세리머니를 펼친 뒤 개처럼 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토트넘의 베르너와 드라구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기대하는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대체 선수로 영입되어 온 티모 베르너의 경기력이 불안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베르너는 손흥민의 위치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히샬리송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처럼 왼쪽 윙어에서 출발했다가 히샬리송이 교체가 되면 원톱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베르너는 왼쪽과 오른쪽 윙어뿐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로도 뛰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 멀티 포지션을 뛸 수 있는 경기력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손흥민의 역할과 포지션 변화를 그대로 따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티모 베르너가 손흥민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토트넘의 패배를 예측하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CBS 스포츠도 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 맨유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현재 베르너가 토트넘의 선수들과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미 손흥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경기력이 불안한 맨유가 그래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CBS 스포츠는 맨유는 최근 홈 경기인 아스톤 빌라전에서 0대2로 뒤지고 있다가 3대2로 역전승했다면서 맨유의 홈 경기 득점 기회 창출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맨유에 비해 토트넘은 최고의 선수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더 많은 골을 먹는다면서 게다가 손흥민까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르너에 대한 불안을 지적하는 전문가와 매체들은 모두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차이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공백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기대 득점 대비 최고의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 득점 숫자가 가장 많은 선수로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손흥민을 리그 최고 피니셔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기대 득점은 비슷한 상황, 위치에서 득점 확률을 뜻합니다. 한 개의 페널티킥은 0.7 기대 득점으로 기록됩니다. 결국 실제 득점수가 기대 득점보다 높을 시에는 골 결정력이 탁월하다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한 5위는 맨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로 1.7 기대 득점에 5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보다 3.3이 높은 상황입니다. 4위는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웬으로 7.4 기대 득점에 11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보다 3.6이 높은 상황. 이 기록 발표 이후 보웬은 한 골을 더 넣어서 현재 1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울버햄튼의 황희찬으로 6.0 기대 득점에 10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보다 4.0이 높은 상황. 2위는 웨스트햄의 모하메드 쿠두스로 1.9 기대 득점에 6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보다 4.1이 높은 상황. 그리고 정말 특별한 1위가 토트넘의 손흥민입니다. 7.1 기대 득점에 12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보다 4.9가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유럽 최상급의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현재 많은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은 베르너는 결코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손흥민 대신에 베르너가 출격한다고 해서 토트넘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히샬리송도 손흥민의 지원이 없다면 골 결정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은 올 시즌 시작 이후 지금까지 득점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토트넘은 메뉴보다 20골을 더 넣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손흥민 없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베르너는 메뉴를 위협할 수 있지만 골문 앞에서 냉정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인 역대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시어러는 최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손흥민은 특별한 재능이다. 손흥민이 골문 앞에서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득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며 손흥민의 결정력을 극찬했습니다. 실제 베르너가 토트넘 동료들과 훈련을 진행한 상황에서 실제 능력과 호흡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의 팬들 사이에 이미 베르너의 경기력이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과의 인터뷰에서도 첼시에서의 황당한 골 결정력을 지적한 질문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실제 베르너는 오프사이드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프사이드를 많이 하고 중요한 순간에 골을 놓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베르너는 역습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여지없이 힘없고 부정확한 슈팅으로 팬들을 항상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베르너가 갑자기 엄청난 주력으로 골문까지 치고 나가면 여지없이 오프사이드에 걸립니다. 2021-22 시즌 소속으로 27골을 넣었지만 VAR 판독 후 15골이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었습니다. 실제 베르너에 대한 우려는 열심히 하는데 비효율적이고 결정적인 골 결정력이 없다라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베르너는 첼시에서 최전방 공격수뿐 아니라 윙포워드를 오가면서 자신의 장점인 빠른 발과 라인 브레이킹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체력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즌 중반부터는 체력의 한계로 10경기 무득점을 기록했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골 결정력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감독이 투엘로 바뀌면서 베르너는 더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골 결정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베르너에 대한 불안을 지적하면서도 센터백 드라구신에 대한 호평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구신이 태클도 뛰어나지만 공중볼 경합 능력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골닷컴은 드라구신을 루마니아의 반다이크로 소개했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공중볼 경합 능력으로 세리에A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중볼 경합 능력으로 수비에서 상대보다 한 발 먼저 헤딩으로 공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상대팀이 발 앞에 공을 놓을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드라구신의 헤더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으면 큰 키와 체격에서 나오는 피지컬 능력도 대단하다고 평가받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히샬리송과 베르너의 경기력에 대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